예, 12월 28일 보내드리고 있는 수정의 법대로 2부입니다. 자, 2부 순서는 1부 말미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권한 대행, 사상 초유의 탄핵이 있었고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그 말을 안 듣는다고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했는데 이게 일종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헌재가 굉장히 바쁩니다. 헌재가 오늘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던데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데 탄핵 심판을 10건으로 늘어났다. 10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이재명이 빨리빨리 이제 탄핵을 하라고 밀어붙이고 헌재도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하는 것을 좀 심리를 뒤로 밀어놓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도 심리를 해야 돼요, 이제. 그 한덕수 심리를 해야 되고, 그것도 그거지만은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또 효력정지, 그러니까 한덕수 그 의원식이 151석 이상으로 정족수를 자기가 임의로 판단을 한 거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리가 오히려 뒤로 밀려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요, 아마 저는 가장 그 변곡점이 될 거예요. 여론에서도. 지금 실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친한동계 우리 우파라는 유튜브들도 뭐 어벤져스나 전부 보면 이게 그 한덕수 대행 탄핵은 이게 다 비판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지금 이게 그 우리 한동훈 측에서도 전부 이게 그 한덕수 대행 비판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아, 예. 언론들도 그런 게 많아요. 예. 따라서 이제 이거 여론에서도 그 이재명이가 상당히 자충수를 그러네. 둔 거잖아요.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부글부글 그런 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 심하다. 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 말은 이게 그 뭐 민주당 쪽으로 상당히 그 오히려 자책골, 자충수를 이게 둔 거고요. 여러 데 심판 중에 제일 급한 거는요. 자, 헌법 뭐 교수들 수시로 상의하니까 한덕수 대행이 어제 국회 통과했잖아요. 의결. 요게 그 가처분부터 제일 먼저 다음 주에 내려줘야 됩니다. 가처분부터. 이게 제일 시급합니다. 예, 가처분 보통 한 일주일 걸리나요? 가처분은 일주일 안에 내려야죠. 예. 이게 제일 시급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권한쟁의 심판은요. 특이한 게 가처분할 수 있다고 법에 돼 있어요. 헌법 소원은 가처분할 수 있다는 게 법에 없는데 판례가 인정해요. 이진숙 위원장도. 그다음에 탄핵 의견 아예 가처분이 이제까지 한 적이 없어요. 시도만 했지. 이창수 검사장하고 최재익 감사원장이 인용된 적 없어. 그러니까 가처분을 정리해 보면 권한쟁의 심판은 법에 허용돼 있고, 그다음에 헌법 소원은 판례가 인정하고, 그다음에 탄핵 의견은 아예 가처분 인용된 적 없어요. 근데 왜 권한대행 심판 가처분이 중요하냐면 이게 안 되면 이게 누가 권한대행인지 엄청난 혼란이 오죠. 그렇죠. 최상목이냐, 한덕수냐. 두 명이 돼버리는 거죠.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게 특이한 게 만약에 최상목 의원이 또 장관이 했다가 임명했다가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돼 버리면요. 그거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효력이 소급해가 무효라는 게 지금 법조계에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무효면은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권한대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게 그 한덕수 대행이 부결된 거잖아요. 200석이 안 됐잖아. 200석이라고 판결하면 한덕수 대행이 이게 무효잖아. 무효죠. 그러면 불성립이야, 불성립. 한덕수 대행이 다시 대행을 맡아야 돼요. 대행이잖아. 다시 대행이 되는 그러면 거예요. 최상목 대행이 일주일 동안 결재했던 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무효되잖아. 그거는 이제 그래서 임명한 게 무효라는 학설도 있고, 아니면 이게 소급여상이 유효하다는 학설도 있고, 또 엄청난 혼란이 또 혼란이네. 그 자체가 또 혼란이네. 그래서 최상목 장관도 이게 적극적으로 못 하겠다는 거야. 가처분이 며칠 만에 나는데. 며칠 만에 나는데 바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빨리 이재명이 임명 안 하면 탄핵할까 막 협박을 해서 최상목 지금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 그러면 이게 골치 아픈 무효인지 또 유효한지도.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최상목 장관이 거부권은 날짜가 있잖아. 날짜가 있죠. 1월 1일까지. 그거는 행사할 수 있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 그거는 저는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봐요. 다만 이제 적극적으로 임명은 날짜가 급한 거 아니잖아. 이거는 가처분 기다려 보자면 돼. 그러니까 최상목 장관에게
아주 명분 있잖아. 야, 가처분을 해놨으니 그 결과 보고 또 판단해 볼게. 이러면 되잖아. 그럼 그렇죠. 탄핵 사유가 없지.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제일 급한 거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가처분인데 이게 인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보세요. 한덕수 대행 5개 탄핵 사유 중에 2개는 권한대행 대행이잖아. 그렇죠. 2개는 권한대행. 그러면 이게 200석이라는데 이설이 없어. 보세요. 입법조사처. 2016년 이번 둘 다 이번에도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는 200석이랬어요. 나눠서. 그렇지. 그다음에 헌재 주석서. 헌재 주석서에도 200석 이상으로 나와 있죠. 운영이 수석 전문위원회 의견. 전부 다 이게 200석이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리 시절에 잘못만 기재한 게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잘못이 2개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200석이니까 가처분은 웬만하면 인용해 주거든요. 가처분은. 따라서 이게 인용되면 한덕수 대행이 다시 바로 며칠 만에 컴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혼란인데 이 이재명은 이런 혼란을 다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일단 인용 가능성이 보면은 이 의원식이 본인이 이 1차로 의결 중지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했는데 즉 이게 국회법 10조를 들었습니다. 국회법 10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보면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어요. 국회법 10조에. 국회법에서 의장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이 국회법 10조인데 자, 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 자, 대표하죠. 의사를 정리한다. 이거는 의사 일정 같은 거, 의사 순서. 이거 정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질서를 유지한다. 그 질서 유지권, 경호들 막 부르는 거. 그리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 사무처 사무 감독. 이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의사를 정리하고 요게 정리하는 말도 안 돼. 의사를 정리. 어제 그랬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의사를 정리하는 거하고 이게 헌법 해석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 아, 그럼요. 이거야말로 주제 넘은 행위라고 신문 사설에 놓잖아. 의사를 정리하는 건 의사 일정 같은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방송 가서 주제 넘은 행위다. 대구 매일신문 사설이야. 아, 그래요? 예, 주제 넘은 행위다. 월권이잖아. 원식이. 그렇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가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여기서 변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좀 6인 이상이죠. 그렇죠. 근데 이 권한대행 심판은 과반이야. 권한대행 심판은 6인이 아닙니다. 6인이면 가처분이 안 되지. 그렇죠. 과반이니까 이제 4명. 4명이면 이제 이거 이기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물어봤지 전문가들한테 그럼 3대 3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때는 이게 그런 사람이 불리하대. 건 사람이 그 청구권자가 불리한 거지. 인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그랬잖아. 정당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정당은 이게 의원들은 헌법기관이니까. 권한쟁의 심판이 뭐냐면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해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심사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니까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정당은 이게 국회의원은 헌법기관.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걸마되는데 다만 이게 100여 명이 그런 거죠. 그것도 배신자 몇 명 빠졌을 거야. 빠졌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어제 조경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4명이 와야 돼. 4명이 와서 이게 찬성해 줘야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 가처분 인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4명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빼고 나머지 합리적인 사람은 가처분은 해줘야만 혼란을 막잖아.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권한대행 심판 본안 심사를 하더라도 그렇죠. 급한 거는 가처분이다. 본안 나중에 하더라도 보고 또 좋은 게 가처분은요. 6명이 한다는 이설이 없어. 이진숙 위원장 때도 6명이 했거든. 그렇죠. 인용을 했죠. 왜 본안은 7명이 돼야 되느냐 6명이 선고할 수 있는 논란이 아직도 논란이 있잖아. 본안은. 근데 가처분은 6명이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과반이니까 4명이니까 문영배 이미선 빼더라도 4명의 어느 정도 중도 보수라는 합리적인 4명이 찬성하면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은 또다시 이제 새로운 혼란이 생기는데 이제 그것과는 이제 별개로 최상목 어쨌든 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도 대행하고 대통령 권한도 대행하게 됐는데 이게 최상목 지금 본인이 권한 대행은 역할에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죠 이거는. 저는 이제 그거는 헌재 재판관 임명 당연히 안 하고. 더군다나 가처분이 걸리는데. 그렇죠. 가처분이 걸리니까 오히려 그 명분이 있는데 못하는. 내가 할지 안 누가 할 모르잖아. 가처분이 못하는데. 이것도 이재명이 부메랑이 된 거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좀 우려했던 거는
거부권도 적극적이잖아. 네, 그렇죠. 거부권 행사할까? 내란 특검법하고 예, 이제 예. 김건희 특검법 예, 예. 이걸 걱정하는데 이것만 행사해주면 100점짜리인데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그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싶어요. 예, 예. 제 말은 한덕수 대행하고 한 몸이거든. 예. 내각이 원래 한 몸이야. 예. 총리가 제청해서 예. 대통령이 임명하잖아. 내각은 예, 예. 총리하고 한 몸이에요. 예. 따라서 저는 한덕수 대행하고 이게 마지막에 예. 둘이 또 단독 만났잖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큰 방향은 똑같을 거로 봐요. 똑같겠죠. 그리고 예. 저 한덕수 대행이 그때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인민권을 행사를 안 한 것은 그때 논리가 이거였어요. 뭐냐면은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잖아요. 어쨌든 예. 대통령이 크게 보면은 하나는 국가 원소의 지위, 하나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인데 국가 원소의 지위는 임명권이죠. 임명권인데 그거를 그 행사를 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가 원소의 지위는 대행은. 예. 그러니까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만 행사를 하는데 행정부 수반은 입법부에서 들어온 법률안에 대해서 행정부가 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능하다. 오히려요. 네. 거부하면요. 네. 기존의 법이 그대로 있는 게 이게 현상 유지야.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적극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현상 유지. 법을 만드는 게 적극적인 변하고 그런데. 거부권 하는 거는 이게 현상 유지하자는 거 아니야. 뭐 이재명 새로운 쪽에서 법을 만드니까. 이재명 쪽에서 현상 유지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하죠. 현상 유지야. 그렇죠. 거부권이 그게 논리가 맞는 거예요. 그러네. 새로운 법을 만들면 안 되네. 예. 예. 지금 특검이고 김건희 특검 새로 하는 거잖아. 예. 이게 현상 변경이지. 예. 현상 유지하라. 이게 거부권은 아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상 유지를 예. 위해서. 예. 아, 그럼 정말 그 이재명은 또 딜레마겠네. 그렇다고 최상목을 또 친다? 또 치면은 그러면 또 대행이 되면은 그 또 가처분 신청이 또 되면은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점차 수렁 속으로 이제 빠져드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근데 여기서요. 예. 중요한 게 그 탄핵 사유가 갈수록 없습니다. 아,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없다고 보는데 윤석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게 다툴 있잖아. 그런데 윤 대통령보다 더 없는 게 한덕수야. 한덕수였고. 근데 한덕수는 또 이게 뭐 계엄이 어떻든 막았니 국무회 소집했니 또 따지잖아. 근데 최상목은 뭐야? 최상목은 아무것도 뭐 최상목은 뭐 계엄 반대가 뛰쳐나간 건 천하가 다 알고. 그렇잖아. 경제가 망가진다고 하면서. 예, 뛰쳐나가고 지금 이게 뭐 가처분이 돼 있으니까 임명 못 하는 거고 거부권이야 국무회의에서 하는 거고 진짜 최상목은 뭐라고 쓰죠? 최상목 그 탄핵 사유서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제 말은 갈수록 없어. 고분고분하지 윤 대통령은 그래도 좀 다퉈볼만 하지. 솔직히. 그다음에 그 밑에 한덕수는 없는데 한덕수는 없는데 최상목은 저는 더 없다. 그렇죠. 아니 하나도 없죠 뭐. 한덕수도 5개 그거 보면은 정말 저 허접한 그러니까. 내용 그런 것들만. 그런데 최상목은 더 없다는 거지. 없죠. 그러니까는 진짜 이유는 내 말 안 듣는다. 고분고분하지 않다. 이건데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딜레마에 빠져드는데 이재명은 지금 하여튼 이재명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어떻게 하든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된다. 조기 대선. 그러면 헌재 심리가 빨라야 되고 자기 재판은 늦어야 된다는데 어제 이재명과 2심 재판, 선거법 2심 재판과 관련한 두 가지 소식이 한꺼번에 들려왔어요. 하나는 이재명 쪽에서 이제 항소장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집달리한테 서로 받았으니까 20일 내에 해신 항소장을 제출을 했다는 이야기죠. 항소 이유서. 항소 이어서 했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검찰도 항소를 했잖아요. 예. 그 김문기 씨 모른다. 이게 부분 무죄가 놓은 것을 가지고 아니다. 이것은 그 유죄다 해서 다시 이제 항소를 했는데, 그럼 이제 재판 일정은 이제 시작된 거죠, 어차피. 지금 제가 알기로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검찰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아직 이재명은 아직 안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안 냈나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있죠. 예, 20일. 1심에요. 이런데 1심의 선고가 11월 15일이죠. 11월 15일. 선고하고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내야 돼. 일주일 이내에. 일주일 내에. 항소장 어디 내느냐? 항소장. 1심 법원에 내. 1심 법원에. 여기 내야 돼. 이 고등법원 내면 안 돼요. 1심 법원에 내면 한성진 부장판사한테 내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쌍방한테 송달해 줘야 돼. 요 송달을 안 받았잖아. 그걸 안 받은 거죠. 그걸 이게 공송달인 거야. 그걸 공송달에 14일 뒤에 도착하게. 자, 그다음에 항장이 1심 법원에 내면 2심으로 기록이 같이 넘어가거든요. 소송 기록이. 그게 아마 12월 6일쯤인가 아마 왔을 거예요. 서울 고법에. 예, 고법에. 형사 6부. 예, 왔는데 이재명이가 2번 안 받았어요. 2번 안 받죠. 주소 불명, 그 폐문부재. 그래가지고 이게 요거는 집행관 송달을 했어요. 집달리가 국회의원회관 갔잖아요. 요즘은 집행관이라 그래. 집달리라는 말이 입에 딱딱. 옛날엔 집달리, 지금은 집행관자 붙이지. 관자를 붙이지.
뭐 자기 요즘 또 사무관장이 그러니까 집행관이 국회에 갖다 주잖아. 요게 송달날이야. 아, 그때부터 송달이 됐다. 예. 그때부터 20일이야. 아, 그때부터 20일. 그러니까 한 20일 다 근데 채우겠네. 검사는 일찍 받았잖아. 예, 예. 그러니까 검사는 20일 다 돼가니까 냈고 예. 이재명은 이게 늦게 받았단 말이야. 검사보다 한 일주일 늦게 받았어. 예, 그 이제 일주일 동안 시간 번 거죠, 자기는. 그렇죠. 예. 그다음에서 이게 지금도 아직 변호인을 선임서를 안 냈어. 선임을 해놨대. 변호인 뽑아놓고 이제 선임이 뽑아놨어. 안 되는 거죠. 예, 예. 선임계를 안 내고 이게 근데 정말 치사하네. 그래도 이게 그 중요한 거는 이게 어차피 두 주가 휴가야. 아, 예, 동계 휴정이야.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일 주는 거지 뭐 법원에서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없어. 그렇네. 동계 휴정 기간에 20일이 가는 예, 거잖아. 예. 시간이. 예. 그럼 이게 그 제가 보기에 아마 연말하고 이게 다음 1월 초에 예. 그까지 아마 낼 거예요. 변호인 선임에서 예, 항소 예, 이유서를. 그러면 이게 그 저는 1월 중순에 예. 재판 처음 잡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요. 예, 예. 1월 중순에. 예. 그다음에 정의는 아마 이게 그 5명 미만으로 아마 할 거예요. 예. 검사는 정의는 거의 신청 안 한다고 제가 들었고 예. 항소 이유서에 검사가 낸 걸 제가 봤거든요. 아, 예. 보면 이게 법리 오해하고 양형 부당이야. 김문기 몰랐다는 게 무죄 놓잖아. 예. 근데 그것도 대장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예. 따라서 이게 그건 법리 오해다. 그다음에 형량이 너무 작다. 집행유예 붙일 사유가 어딨냐? 아, 예. 실형 넣어야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검사는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로 이미 항소유서를 냈고 이재명이는 이게 그 아직 안 냈는데 정인을 이재명은 이게 백현동 부분에서만 신청할 거예요. 김문기는 못해. 무죄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그 뭐 제가 근데 보는 시각은 백현동도 그 전에 그 김인섭 재판에서도 20, 다 22명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시간 끌려고 하겠지. 아, 시간 끌기 한 위해서. 5명 미만 받아줄 거예요. 아, 우리 법원에서. 이화영 때 보니까 예. 그때도 아. 3명 받아줬거든. 예. 그러니까 1월 중순에 아마 준비 절차 한두 번 하고 네. 그다음에 그 2월 중에 아마 끝내지 않을까. 2월 중에. 2월 지금 중에? 이게 633은 무조건 지킨다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근데 한들이 12월 무너져 6일이니까. 지킨다. 그렇죠. 예. 12월 6일이 기준이면 예. 1월 6일, 2월 6일, 3월 6일이잖아. 3월 6일에 그 전에 6일 선고한다. 이전에 예. 2심이 나온다. 2월 말이나 예. 3월 초에 선고하고 예. 아마 2월 달에 종결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3월 6일까지는 온다. 넣어야 그래서 나야 되고 이게 대법원이 또 3개월이니까 뭐 6월 초 뭐 이렇게 되죠. 5말 6초 그 사이에 또 소송 기록이 넘어가는 시간이 좀 있잖아. 아, 그러면 이제 대법원은 하여튼 1, 2, 6월 2, 3주는 빼야 돼. 또 한 6월 중순, 예. 6월 중순까지라고 보면은 예. 6월 중순 이전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거든요. 20만 나와도 그렇죠, 뭐 게임 그런데. 끝난다. 그렇게 보시죠. 저는 다 그래 보죠. 얼마나 대법원은 불안해. 이게 뭐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예. 대법관들이 다 전화배치로 가는데 하나도 없잖아. 예. 거기에 이제 하나 변수가 변수가 있습니까? 하나 변수가 이제 기피 신청인데 아, 요거는 이제 고등법원의 기피 신청은 빨리 끝나 대법원만 하면 되거든요. 아, 예. 1심하고 달라. 그렇죠. 고법을 안 고법에서는 거치니까. 이게 바로 기각하고 예. 이 대법원이 빨리 해주면 그걸로 이게 한 1, 2주 정도 뺄 수 있는 또 법관 기피 신청하려고 여기 또 있고. 근데 최후의 비자의 카드는 있대. 예, 뭐죠? 야, 이거는 이게 뭐 진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죽고 살기로 이제 뭐 먼저 모든 게 비상이니까. 단식 들어가나? 아니요. 판사 탄핵. 한 명만 탄핵하면 이게 3명 채우게 되거든. 아니, 지금 공공연하게 이야기해요. 예. 즉, 아니, 판사 탄핵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니까? 예. 아니, 탄핵을 왜 못해? 과반이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도 하고 권한대행도 하고 최상목도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는데 판사를 왜 못해? 직무만 정지시키면 되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정지만 시키면 되는데 재판이 중단되는데. 아니, 제 말은 뭐. 모든 국무위원을 다 탄핵하는데 5명을 판사 탄핵은 가벼운 거죠. 그에 비하면 탄핵 사유는 내 재판 불공정한 재판이지. 불공정한.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뭐 아, 자기들이 중간에. 뭐 다른 건 사유이사입니까? 뭐 최상목은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그 검사 한 사람 예. 자기 수사했다고 탄핵을 하는데 그때 뭐 루머 가지고 무슨 용변 사건 예. 루머 가지고 탄핵 박상용. 하고 했으니까 이 그러니까 그 최현정 그 부장 판사죠. 부장 판사를 비롯해서 3명의 부장 판사, 3명의 부장 판사 중에서 딜을 막 캐겠네. 딜을 캐가지고 뭐 안 캐도 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사유가 뭐 필요하냐고 정지식이나 하면 되지. 아, 그렇죠. 아니 검사는 뭐 사유가 있냐고. 예. 그렇잖아요. 그냥 정지식이 낳는 거지. 이게야 사유가 필요한데 이길 생각 없잖아. 지금 공공연하게 야, 판사 탄핵 이야기합니다. 저 이거는 그쪽 변호사한테 몇 번 들었는데 정말 이게 만약에 이재명이 한다고. 이재명이 지금 이성을 상실한 광기 시대잖아. 광기 시대. 예. 이재명은 한다. 어휴.
그럼 만약에 판사 탄핵이 되면은 그 재판이 어떻게 되죠? 2명으로는 하지 못하잖아요. 다른 부에서 수혈해 다른 부에서 한 명을 데려와야 되는데 예, 그 또 기록처럼 재판 파괴되니까 기록, 이것도 사상 초유잖아. 예. 아마 그 대법원에서도 뭐 원래는 그 판사가 꼭 그 부를 구성하는 건 아니고 예, 예. 우리 급할 때는요 다른 법원에서 빌려오기도 합니다. 제가요 재밌는 게 옛날에 영월에 가면 판사가요 예. 세 명밖에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 사건이 없잖아. 지원에, 예. 근데 한 명이 여름 휴가로 외국 가잖아. 예, 예, 예. 그러면 그 가까운데 다른 판사가 순천법원이나 한 명, 예. 한 명은 빌려가 합의부를 구성하기도 하고 저번에 한 명은 또 적부심은 3명 해야 되거든. 예, 예. 근데 다 휴가 갔는데 강간범이요. 적부심을 말도 안 되게 청구해가지고 휴가 간 사람 다 불러가지고 판사한테 형량이 난 찍혀가지고요. 2년 더 받았대요. 한 5년. 휴가 간 사람 다 불렀다니까 왜 3명이 돼야 되거든. 구속 적부심. 예, 적부심은 3명이 돼요. 예. 시골에는 3명 구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판사 1명만 탄핵하면 옆에 부에서 1명을 구해오야 되는데 그게 또 절차가 쉽냐고. 그렇죠. 근데 그 정말 그렇게 해서 2심 판사를 이제 법관 기피 신청해서 좀 시간 끌다가 또 안 되니까는 만약에 탄핵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민심의 역풍을 맞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뭐 역풍은 지금도 지금 역풍. 정말 어쨌든 그렇게 해도 2심은 대선 전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무슨 수를 어떤 수를 이재명이 쓰더라도 예. 나옵니다. 이거보다요. 예. 저는 오히려 이게 위정교사가 더 깔끔해요. 예, 이게 왜 깔끔하냐면요. 예. 위정교사도 다 송달이 됐잖아요. 예. 이거는 이재명이 아무것도 못해. 무죄 나왔으니까는. 예. 아무것도 못해 이재명이는. 예. 그냥 검사가 예.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예. 항소유서를 냈잖아. 예. 김진성이가 이게 어떻게 하고 다 녹취록하고 다 써냈잖아. 예. 우리 정의는 없습니다. 예. 할 거 없습니다. 아마 그럼 결심해 주세요. 하면 결심해야 돼. 법관 기피 신청도 못해요? 아니 그거는 해봤자 1, 2주인데 이재명이가 정의 신청을 증거 신청을 못한다고. 무죄니까 항소 안 했잖아. 항소권이 없잖아. 저는 오히려 검사가 마음먹으면요. 위정교사에게 그냥 첫 길에 종결해도 돼요. 보통 우리도 첫 길에 많이 종결하고 할 게 없으면. 검사도 그래 우리 안 한다. 정의는 둘이 불렀잖아. 김진성이하고 최초로잖아. 근데 둘 다 증거했잖아. 다 했죠. 따라서 1심에 김동현 판결이 논리 안 맞다. 판결만 이게 문제 있다. 요것만 지적했잖아. 그러면 서류로 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선고가 가능하죠. 저는 그게 더 검찰이 확실하다 봐요. 예, 저번 그 시간에도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위정교사가 이게 그 이재명의 그 급소를 찌를 수 있는. 예, 이재명은 아무것도 못해. 예, 그렇겠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고 이 사태에 지금 완전히 웃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 문재인 또 연내에는 소환이 될 거라고 이야기들을 했는데. 문재인 지금 검찰에서는 이 상황과 상관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그 소환이 안 되고 있고 돈봉투 이 사람들 지금 다 안 가고 버티고 있었는데 여기도 더 좀 추진 안 되는데 이 소식 좀 들었었어요. 지금 그 돈봉투는 최재훈 부장이 탄핵돼 있잖아요. 그랬네. 부장, 차장, 검사장이 다 탄핵이 돼 있잖아요. 돈봉투 사건은. 그런데 이게 11명이거든요. 11명 체포영장 치고 하려면 이게 부장, 차장, 검사장이 결재 라인에 3명이 돼 있으니까 이걸 평검사가 결정해가 다 체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네. 이런 데 애로가 있고 그건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돈봉투는. 그런데 전주지검은 이제 그 아문 제한이었거든요. 원칙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심우정 총장도 요즘 좀 수상하다는 말이 있어요. 요즘 이게 좀 눈치를 너무 본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서울고검에서 특수단 만들어가 내란 일을 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찰 수사를 기다리면 되잖아. 원래 검찰이 관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심우정 총장의 결단이거든. 이것도 심우정의 결단. 그럼요. 전직 대통령이니까. 이거는 지휘권이 그대로 있거든.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니까는. 예, 이거는 왜 무조 결재를 받아야 돼요? 심우정. 이원석이가 옛날에 막았잖아요. 심우정 기대를 걸었었는데. 그러니까 좀 이게 지금 일선 전주지검에서는 그대로 간다. 우리는 그 관계 없이 이런 분위기는 맞아요. 제 아는 후배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검찰 수뇌부가 관하게 결정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 상황이구나. 예. 아무래도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소환을 하고 하면은 또 또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타이밍을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비상겸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이었다. 고 하더라도
그 반대 거부가 이재명에게 가고 문재인에게 가는 건 아니죠. 그 이재명은 오히려 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좀 초점을 맞춰서. 아니, 대통령이 꼭 이재명은 죽이고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딱 보면은 어쨌든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이재명 때문이에요.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만 딱 보면은. 그것이 이제 선택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 논란이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딱 그런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어쨌든 이재명의 뜻대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서 이재명이 만에 하나 정권을 잡으면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예, 12월 28일 보내드린 서종의 법대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우리 선배님 60만 돌파했던데. 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100만 가시고요. 예. 저희 서정욱 TV는 이제 이제 50만을 향해서 50만을 연말까지 지금 49만 7천이에요. 예. 좀 같이 제가 유일하게 지금 출연하는 유튜브거든요. 예. 유일하게 같이 좀 잘 나갔으면 저희들 좀 믿어주시고 축하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뭐 고민 많이 하고 방송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은 50만, 60만, 제가 50만 됐을 때가 4.10 총선 졌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60만 됐을 때도 또 사태가 이래서 제가 독자분들께 어떤 한번 이벤트를 마련하려고 했다가 다음으로 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